이제 가을이 깊었고 실질적으로는 겨울이 시작됐습니다만은 오늘까지는 그래도 날씨가 좀 춥지 않은 감이 있는데 이제 일보에 의하면 내일서부터는 또 상당히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감기들 조심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교육 현장에 나오신 분들 그리고 전국에서 이 동영상 자료를 청취하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마침 어제 11월 14일이 무슨 날인가 아시나요? 당뇨 예방의 날. 예? 당뇨병 예방의 날. 역시 최고십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분은 우리 정보 쪽의 정보의 한 부분의 1인자십니다. 항상 이 세월 가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맞추시는데 당뇨병의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의 당뇨병의 날입니다. 지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는 지금 성인병의 시대를 맞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 당뇨병 환자가 700만 명. 이런 높은 비율의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국민의 60%가 지금 신문명의 질병, 성인병에 걸려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서 세계 물질적 풍요 속에 병고를 많이 앓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물질적 병고는 정신적 병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 이 물질 문명, 서구 문명은 이제 곧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 현상이, 우리 지구촌 현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제 느낌으로는 축복받은 나라다. 지금 이웃 필리핀, 일본, 대만, 중국 엊그제 태풍에 의해서 보통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이고 특히 우리가 사는 대전은 축복받은 고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에게는 늘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우스 코리아 남한 국민은 세계적인 사명감을 가진 국민이다. 우리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선도할 신문명을 이끌어갈 국민이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국민이다. 남한하면 특히 금강산 12,000봉 중에 제1봉하고 강화도 마리산 산정하고 한라산 산꼭대기하고 이 삼각 지점 속에서 우리 선인들 도각한 분들 말씀에 그 안에 지구 인류를 구원할 활인 지방이 있다. 사람을 살릴 비방이 요 삼각 지점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책 속에 갈파를 해주신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춰서 우리 한반도
또한 지구의 지리학적으로 보면 달걀의 노른자유 같은 자리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청룡이 양겹으로 돼 있고 백호가 양겹, 세겹으로 싸고서 우리 남한을 꽃잎 돋듯 꽃술 돋듯 이렇게 지리적으로 잘 싸서 외부적인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이런 기방을 지구 조판할 때부터 그런 조직을 땅을 그렇게 짜놓으셨다. 그 중에서도 우리 남한 중에서도 태정은 원래 잘 아시다시피 태전이었습니다. 저 통일신라 시대 그 국사 무슨 국사죠? 통일신라 시대 나라의 임금님을 지도하는 국사하면 뭐 보조국사니 진을국사니 여러 국사들이 있었는데 그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나라 지명을 그 국사님께서 다 미리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현실화돼서 저 충북 지역에 가면 비상리 비아리가 있는데 비상리 하면 비행기가 뜨는 동네를 비상리라 했고 비행기가 내려앉는 자리를 비아리라 했고 저기 전라남도의 고흥에 가면 높을 꽃자 흥하릉자인데 거기에 우주센터가 있어가지고서 지금 로켓으로 달나라 별나라를 가는 연구를 해서 지금 곧 달나라 별나라를 가는 실행이 고흥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 또한 이게 대전이 아니고 태전으로 지명을 주셨는데 그 태자는 콩태 큰 대자에 생명체 하나를 방을 다루는 큰 대자 큰 대자 옆에 점 다루는 그것은 마치 남자의 양기를 표시한 생명체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런 태자가 큰 태자 태극기 할 때 그 태자입니다. 태전이었는데 저 외정차에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이 만주를 갔다가 하얼빈을 들렸다가 우리 조선 반도를 오다가 이 고장을 지날 때 이등방문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고장 이름이 무엇인고? 예, 태전이라 하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태자이고? 클 태자라 합니다. 이런 고얀 일이 있나? 어디 감히 천황폐하에 계신 자리를 쓸 수 있는 그런 글자를 함부로 조선진들이 사는 자리에다 써놨느냐? 당장의 지명을 고쳐라. 이런 엄명을 받고서 바로 그 점을 우선 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태전이었던 자리가 지금 대전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요 개족산이라고 진 자리는 그게 봉황산이었어요 원래. 예, 봉황산. 참 봉황이면 그 새 중에 우리 조상들이 가장 숭상하던 새가 용봉이라고 해서 예산에 용봉산이 있습니다마는 하늘로 나는 용, 수기를 저장하는 용, 화기를 움직이는 봉황. 최고의 동물인데 봉황산을 갖다가 닭발산으로 고쳐놨어요. 개족산, 닭개자 발족자.
참 무엄한 못된 짓을 해놓았는데 이제 그것도 어떤 운명적인 사실로 중간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뭐 나라 이름도 고치자, 뭐 태극기도 고치자 그런 바람과 더불어 우리 나라 진영도 곧 원 이름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 지구촌 전체가 씨앗을 심어서 성장하는 과정, 꽃 피는 과정, 거기를 지나서 이제 열매 맺을 단계까지 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꽃이고 열매가 맺게 되면 과거에 심었던 씨앗이 무엇이 심겨져 있던가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장, 물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시대가 이제 벌써 1984년도에 끝을 맺었는데 그 시대의 그 바람이 지금 밀려가고 있긴 있는데 이제 곧 청산할 겁니다. 그 시대를.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많은 날조된 역사, 잘못 꾸며진 역사, 거짓된 역사 이것이 금명년에 전부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 강토도 지금 유튜브를 봐도 몽고 저쪽 키르기스탄 탄자 들어간 그 동네 나라들이 모두 우리 땅이었어요. 저 중국, 청나라, 명나라. 중국이라는 나라는 1911년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1911년. 그 전에는 모두 청나라, 명나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시황 때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이 살던 강역을 모두 역사를 날조해서 자기네 땅이다. 심지어 일본까지도 그런 그 거짓된 역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몽골도 국민 82%가 한국하고 합병하자. 지금 이렇게 돼서 아주 중국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이걸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데 거기뿐이 아니고 심지어 아프리카주까지 그 국민들이 우리 참 그 한국이라고 하는 훌륭한 나라, 고마운 나라, 글도 그 글을 쓰고 그 나라하고 합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한글이 세계어가 되도록 지금 유엔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7번째로. 그래서 유엔어에서도 한글을 쓰게 돼 있고 한글이 세계를 토평해 나가고 있고 이래서 이제 내년 이제 우리 선인들께서 타너 스님이라든지 남사보 선생님이라든지 원효대사라든지 선각자들께서 쏘는 바에 의하면 2025년이 이제 대개벽이 일어나서 사오미 내년에 이제 올해가 을사년이죠. 내년이 병오년, 정미, 사오미의 개명이 된다. 모두 새 세상이 열린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죠. 사오미에 개명된다. 근데 요즘 정산도에서도 그걸 따다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때가 좋은 때로 오는데 이제 막바지 넘어가는 고비가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달걀이 깨어져 나오듯이 이제 깨질 때예요. 이 지구촌 중력을 받는 우리 대기권, 산소가 있는 대기권, 이게 이제 금명년 사이에 깨져요. 산소층이 바뀌어버려. 그러면 달걀이 깨지면 뭐가 나오죠?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인류가 바뀌어버려.
머리가 깨어지고 과거에 도 닦는다고 산속에서 평생을 다해도 그 도를 완성을 못했는데 이제 그 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명년내 다 도통 군자들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때인데 무엇든지 좋은 게 오면 나쁜 것이 같이 와. 그 음양의 이치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의 큰 고통을 느끼야 아이를 출생하듯이 이제 이 지구촌에 많은 분들이 큰 고통을 겪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까 사설에도 얘기했지만 모두 정신이 뭐랄까 이렇습니다. 정신 차려서 깨달아서 이 고개를 넘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새봄이 올 때 사오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낮 5시를 정오를 11시서부터 1시까지를 정오라고 하듯이 이렇게 대낮까지 밝아오는 전 단계에 여명이 있는 새벽을 보내야 돼요. 가장 어두운 캄캄한 때.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뜻은 큰 마음을 바꾸지 말라고 해도 내년 전에 12월 요 새봄까지에 다 청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른 새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새 마음으로 바꾸자 하는 뜻에서 공교롭게도 제가 하는 일을 시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줘서 작년에 제가 사단법인을 만들고 처음 400만 원을 받아서 이걸 뭘 할 거냐 했더니 시청에서 이거 새 마음 이걸 하자. 그래서 작년에 열심히 해서 53개 시의 단체 중에서 제가 A등급을 맞았어요. 그 평가를 또 여러 교수들이 와서 해주는데 제가 1등급을 맞았어요. 이것도 운수소리로 이걸 할 때가 됐기 때문에 대전에서 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이제 저같이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단체에서 크게 벌릴 수는 없는데 조그만 얼음장 밑으로 새봄이 오듯이 씨앗 하나를 불씨 하나를 던져 놔주자 이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는 정치 쪽에서라도 그런 거 새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겠다 이런 깨닫는 분이 나올 거예요. 인연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저는 그 대신 지금 4차 이제 3차까지 44명 지도사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대충 다듬어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4차 24명이 신청했는데 이것을 전국에서 방송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시험 보러 온 분들이 넷밖에 없어요.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것도 운수석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시험 볼 때도 정신이 이쪽이 이거 귀한 거다 이렇게 깨달았으면 또 가서 홍보라도 했으면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가르침이다 싶어서 앞으로 오기 때는 현장에 3분의 2 이상 참석을 한 분에 한해서 시험 볼 기회를 드려야 맞겠다. 아무리 해도 지금 유튜브만 보라고 해서 그걸 볼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시험 보러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에는 이제 그 조건을 좀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고, 그동안에 이제 물질 시대를 제가 청산하고자 해서 금전 얘기를 줄였는데, 오기 때는 이제 물질과 정신을 종합하는 뜻에서 꼭 회비되신 분들이 실천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할까 하는데, 일단 새마음이란 무엇이 새마음이냐? 혹시 야, 이런 게 새마음인 것 같다, 그런 생각 나는 게 있어요? 도대체 새마음이라는 게 뭐가 새마음이냐 궁금하죠?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하셨죠. 그러면 어떤 마을은 새마을이고 어떤 마을을 헛마을이라고 했을까요? 헛마을 소리는 안 했어. 그래도 새마을 소리는 아주 주구장창 많이 새벽종이 울렸네 가면 했는데, 큰 마음속은 아주 큰 것은 취급을 안 하려고 안 했던 바가 있었는데, 새로 마을 낫길도 넓히고 지붕도 개량하고, 그때 화투치기 겨울만 되면 동네마다 열심히 농사진 거 갖다가 돈 내게 해가지고 전부 날리기도 하고 인심도 고약하게 하고, 그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조르는 거? 쪼이? 섰다. 직구땡이. 이걸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끼리 이제 농사는 안 지니까 둘러앉아서 야 하다가 이제 좀 잃은 사람이 얼른 다 따버리려고 올리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쌀가마니가 왔다 갔다 해버려가지고 빚을 지고, 이것을 청산하자, 없애서 책읽기 운동으로. 저도 그때 새마을 지도사, 새마을 학교에 새마을 운동 지도 교사가 있어서 배당을 해가지고 제가 그 담당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끝나면 영사기를 가지고서 동네마다 돌아가면서 영사기를 돌리면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이렇다, 그 정신개혁 운동을 그때 했어요. 이스라엘 결혼식은 손님이 안 와. 자기 가족끼리 낮에 가서 일하고서 저녁 때쯤 모여가지고서 신랑 신부 서서 그런 결혼식을 하더라고. 그때 그런 동영상 자료를 다 영상에다 넣어서 동네마다 돌아가지고 그런 걸 했어요. 저 물 감으면 물 품기 동원도 하고, 도로 정비하는데 학생들 이끌고 가서 도로에 돌 깔기, 다듬기 이런 것도 하고, 이 새마을 운동, 또 새벽에는 길가에 프라타스 이걸 꺾어다가 심어 둘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나무 되도록 그런 짓도 하고, 독서 운동도, 저도 과거에 상 받는 책, 그때 그 선진 운동 하던 그분들 책 지은 걸 그걸 받아놓은 것까지 책을 다 마을 도서관에다, 마을 회관에다가 갖다 다 내놓고서 책 읽기 운동도 벌이고, 새벽종이 울렸네 하면 나가서 퇴비쟁이 사는 분 많이 쌓으면 또 상도 나가고, 그런 거 해보셨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새마을 운동 덕분에 지금 새마을이 잘 됐어요.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러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이제 더 정신적으로 어렵게 살아져요. 지금 갈등 때문에 빈부 격차가 이제 더 심해졌어. 부자는 아주 부자, 막 세계를 다 우지하지 않은 그런 부자가 나온 반면에, 기분 나쁘게 이웃집에서는 막 돈 벌어가 해외여행을 뺑뺑 돌아다니고, 나는 그런 데 가보지도 못하고 참 자존심 상하게 살고,
또 이쪽 저쪽에 암암리에 갈등 생겨가지고 네 편 나눠가지고 도별로 나눠지고 경상도 전라도가 나눠지고 그 데모를 날마다 해야 지금 조용한 동네 없이 서울 쪽이 제일 시끄러워지고 그래 서울에 이제 그 전에 왜 얼마 전에 남대문이 불탔죠? 그 해태상을 그걸 방비하려고 정도전이야 도인들이 여기 불기운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해태상을 세워가지고 불기운을 막아놓자. 막아놨는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거기 불 지른 분이 주역의 달인이요. 주역을 잘 아는 분이요. 근데 때가 된 걸 알아. 불을 쳐질렀어. 그 뒤부터 거기서 불 날 일들이 자꾸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털 못하게 지금 대통령 자기도 청와대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하고 아무래도 불안하다. 세종시로 가보자. 근데 결국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서울을 옮기지 않으면 하늘에서 밀어붙여서라도 와요. 때가 되면. 곧 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이것저것이 상당히 어려운 때로 접어드는데 아무튼 저는 기초를 다시 세운다는 뜻으로 이 정신문명을 세우는데 마침 그 나라는 마고 문명, 제가 마고 지리산 삼성궁도 갔다 왔고 마고 문명이 서 있는 마고성도 갔다 왔습니다. 여기 새마음 교육생들하고 같이 현지 답사를 작년 하고 왔습니다. 참 신기하게 해놨어. 그 정신문명이 태초에 하늘에서 환인천왕 뜻을 받아서 환웅천왕이 내려오실 때 모든 지상의 천국의 비밀을 지상에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삼천 부하들을 이끌고 신담수 아래로 내려와서 국조 단군께서 나라를 개창을 하셨는데 그것이 역사적 시대적 운명 때문에 지금 묻힐 때가 돼서 한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없었던 운명이었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민들까지 단군 역사를 없는 거다. 우상숭배다. 그래서 국조 단군까지 없어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근데 방금 국학원에서 거기 원장이라는 분이 전화가 왔어. 무슨 전화냐? 저 공주 태봉초등학교라는 데가 있죠. 거기에 단군상을 학교다 모셔놓는데 그 학교가 폐교가 됐대야. 그래서 그 단군상을 모셔갈 분이 있으면 모셔가라. 그런 공지가 돼서 그 정보를 알아가지고 지금 모셔간다고 하는데 옮길 자리가 지금 어딘가 물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앞으로 공동으로 상을 해서 하는데 제가 교감 시절에 그 학교에 단군상을 허락하겠느냐. 그래서 좋다. 이래서 단군상을 모셨어요. 그래 모셔놓고서 올해도 안 있어 두세 달 사이인데 아침에 등교를 했더니 단군산 목이 뚝 떨어져 있어. 이야 이거 참 이거 지키지도 못하면서 여기다 모시라고 했구나. 이제 좋은 뜻으로 이렇게 우리 실제 조상이다. 응? 국조 나라의 할아버지시다. 그런 뜻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허락을 해봤는데 마침 그런 분들이 계셔서 했더니 야 목을 쳤어. 참 큰 죄를 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주에도 그런 학교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잘 지켜 보존했다가 폐교가 돼버리고 학교가 학생 수가 줄으니까. 그래서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옮겨가라고 한 정보가 있는데 제가 뿌리공원 진흥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또 뭐라 해야 되냐면 그런 걸 하려면 또 이사회를 해야 돼요.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때가 돼서 좀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 일파에서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아주 왜 우상 숭배를 하느냐. 우상이 아니었을 때 역사책이 있어요. 저 지금은 서구의 학자들이 우리 역사책을 보고서 야 이거 사실 한국의 단군 이유름이 우리 세계 문명을 처음에 시작한 분이다. 이렇게 서구 학자들이 지금 더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우상숭배한다. 그래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제가 새마음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제가 저 책에 만든 책에다가 효, 충, 의, 스승윤경 이런 정신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모두 한자어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 한자를 안 가르쳤어. 또 참 제가 여기서 한문 서당도 했어요. 저 가장 시장 앞에 학원 차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목사 퇴직한 분 뭐 무슨 한 30여 명이 오셔서 그때 이제 사서삼명을 했는데 퇴직한 목사님께서 어째 이게 성경책 얘기가 여기 다 있네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성경책 그 역사가 우리 역사보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만 따져도 2333년 주 역사가 앞서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가 올해가 2025년 됐어. 그런데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신 것은 그때서만 따져도 4358년이요. 2333년을 앞서 있어요. 예수님 시대보다. 그 전 시대께 역사를 없애서 그렇지 그게 다 드러나면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인들이 한국 걸 와서 이제 세계가 열리니까 지구촌이 와서 보니까 아주 감탄을 할 일들만 있어. 음식 문화, 의상 문화, 노래. 그래 아리랑이 세계에서 1등 노래로 뽑혔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나오느라고 지난 10월 31일서부터 11월 1일 사이에 어디에서 뭐가 있었죠? 경주. 예, 경주. 에이펙. 경주에서 에이펙 아시아 A자는 아시아 패시픽 태평양 또 아시아 태평양 이코노믹 E자는 이코노믹 경제 코퍼레이션 협동체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이 서구에서 이제 동양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 문명이 이쪽으로 회귀해와 아시아 태평양 대서양 문명이 태평양 문명으로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요. 그 회의가 경주에서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요. 경사가 나 이제 세계인들에게 경사가 나요.
하늘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심었던 태초의 역사가 다 드러나. 우리 땅에 와서 경사가 나. 그래 의술도 백악관의 고위 관부가 그 가족 중에 환자를 미국에서 아무리 고쳐도 안 되는 걸 이번 경주에 왔다가 서울 가서 아산병원에서 고쳐갔어. 그래가지고 막 요즘에 인천공항이 난리라는 거야. 미국서도 21만 명이 막 단체로 다녀가지고 서구에서 아주 경주 찾아오느라고 경주 열차표가 없어서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도 계제에 한번 경주 가보자. 잘 꾸며놓는 모양이에요. 근데 표가 없대요 요즘에. 경주가 차표가. 그렇게 경사가 이번 답니다. 났어요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다녀온 데는 이 경주에서부터 불꽃이 튀어져 나와 지금. 지리산으로 그 맥이 태백산맥 줄기가 지리가 맥을 따라서 경주 쪽을 지나서 그 태백산맥 끝이죠. 그래서 지리산으로 가서 지리산에서 영룡 이제 가지가 휘어져서 저 키르기스탄 천산산맥 곤륜산맥 쪽에서 시작된 그 문명의 기운이 이제 돌아서 나무가 커가지고 여기서 회규에서 지리산으로 해서 엊그제 다녀온 무슨 산이죠? 적상산, 적성산, 덕유산. 저기가 이게 덕적자라는 것이 앞으로 도덕 문명 중에서 지상이 꽂힐 때 문명 나오는 문명이 덕덕자 문명이요. 큰 덕덕 큰 거. 이 덕유산 유자는 넉넉할 유자예요. 넉넉히 아주 풍족해. 모든 인간이 배부르고 무병장수하고 덕이 넉넉한 시대로 지금 우주의 기운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지금 웃곤했는데 조금 더 있으면 거리 가서 어디서 이제 종교를 맺느냐. 덕유산에서 더 오면 무슨 산이 있죠? 덕유산에서 대둔산. 그 둔칠둔자라는 것이 큰 이제 열매 맺는 형국이요. 그래서 계룡산, 이 계룡산에서 이제 끝도 계룡산 기운서 끝맺음하고 갑사 쪽에 그 기운이 씨를 심는 거예요. 새 문명이 씨앗을 계룡산에서 해요. 그 갑을갑자 뜻이 그거예요. 갑사의 뜻이에요. 거기 갑사의 주령에 쭉 써있어. 산신각에 보면 앞으로 미래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한글로 다 써놨어. 근데 그 조상의 얼을 가서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무슨 얘기를 여기다 써는지를 몰라. 참 안타까워요. 제가 아까 서당 얘기했는데 거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체험학습 가자고 해서 갑사를 갔어. 가서 다 둘러보고서 거기 이제 대학원 총장도 있었고 한데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들으니까 그게 궁금해. 거기다 무엇 써놨나. 응? 돌아다니다가 이것 좀 누가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래 다 모여가지고 딴 데 안 가고서 거기 설명 들으라고 다 모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조상들께서 미리미리 다 써놓으셨는데 볼 줄을 몰라. 심지어 오다가 이제 동학사 앞에 무슨 계룡산 국민 무슨 깨우치는 문귀가 크게 써 있는데 차를 잠깐 서라고 해서 이거 누가 한번 읽어보려니까 못 읽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문맹이 됐어요. 한자를 읽어도 뜻을 모르니 무슨 소리야.
소용있어. 군데군데 역사적인 유물을 선조들이 후손들 알으라고 그걸 얘기해도 전할 수도 없고 돌에다 새겨서 거기 그 산꼭대 연천봉 거기 올라가 보셨어요? 네. 거기 큰 안반 속에 8글자를 맥방석 같은 둘에다 새겨놨어. 그 글자가 뭐라고 써있나 보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에 거기 가서 정치술이라는 분이 썼더라고. 근데 정을 새겨도 아마 몇 년 며칠 했을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산꼭대에다 그걸 해놨겠어. 밥 먹고서 후손들이 이걸 뜻을 자꾸 후손한테 전해라. 그런 뜻인데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그래서 참 숨겨놓아서 그걸 맹맥이 어떤 사람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한둘이 있어 그걸. 그래서 오늘날까지 잊히지 않고 그걸 해오기 때문에 이런 난세도 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런 선지자들이 있으시고 보통 민족이 아니었다. 이런 자존감을 가졌어. 지금 뭐 미국 가서 박사 딴 사람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농사 져가는 전 속에 가서 숨어 살면서 수도에 가는 그런 몇몇들이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다. 이런 꿈을 심어주셔서 어려운 고비고비를 일제치하 36년 청나라 명나라에서 503년 이 고생을 하면서 치욕을 다 이겨내가면 오늘날까지 오늘 그 힘은 바로 그 조상들이 얼 속에 있어요. 뭐 무기 만들고 그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자존심이 있다. 그래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새마음이라는 것이 첫째는 이 효라는 것이 첫째는 사랑이라는 말을 서양서 많이 한글로 쓰면 사랑의 시작은 어떤 것부터 해야 제대로 하는 거냐. 부모조상이 1번이요. 사랑의 시작은 부모조상. 그렇죠? 네. 부모조상님을 섬기지 않고 이웃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만 사랑하면 됩니까? 제가 종림초등학교 교감할 때 지금은 학생들에게 너 봉사활동하면 봉사점수 준다. 방학 때 봉사점수 받으러 학교 마당 청소하러 와요. 왔길래 하루는 다 이리 모여라. 여기 너 할아버지 계신 학생 있나? 한 명 있어. 부모님은 다 계시지? 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 방 청소기, 부모님 방 청소, 집 청소 하고 온 사람 손들어봐. 하나 둘 셋. 학교만 와서 봉사점수 따려고 청소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마당도 안 쓰는 사람이 뭐 남마당 쓰러 가서 봉사점수 받는다고 집에 가서 오늘은 집 청소 잘하고 내일 청소하고 오려고 들어와라. 이게 순서가 있어야 돼. 제 부모한테 효도가 사랑이요. 큰 뜻으로 하면 제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이웃 사랑을 될 것 같아요? 그건 허유요. 진실한 게 아니야. 본인에게 마음에서 허유요. 내 부모를 잘 섬기는 분 얘기 안 해도 이웃 노인한테 차려. 거짓으로 흉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한 효를 해봐야 이웃 사랑은 저절로 돼요. 다른 사람 사랑. 그리고 저 상대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천부경에 인중천직이라 사람 속에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여기 있다. 천, 지, 인이 다 저 사람 속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그러면 저분이 하늘의 뜻으로 만들어진 분이다. 그러면 저분을 존경해야 돼요. 옷이 어떻고 뭐 지위가 어떻고 떠나서 무조건 하느님 뜻대로 이루어지신 저 조각품이라고 할까 비유를 하는 그런 분이 저기 앞에 계시면 하느님을 받들고 땅님을 모시고 저분 오셨구나 하고 공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허상으로 그냥 어떻게 막수나 하고 이게 아니고 진실로 우리 조상들이 한 우리 갑사 밑에 사시는 전달만 우리 사장님께서 전달만 할아버지입니다. 사장이 아닙니다. 이 인사 때 보면 네, 죄송합니다. 아주 그래서 네. 그런 자세라든지 또 부모 조상 섬기는 예라든지 그리고 내 몸부터 공경해서 내 여기가 하느님이 오셔 계셔. 성전이 교회에서 성전이 각자 몸에 있어요. 성전이 꼭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 절에 가서 그게 아니요. 예. 내 몸부터 공경해야 돼. 아침에 청수도 먹고 내 몸을 건강하게. 술은 이거 해로운 아주 좋은 것은 아주 나쁜 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 술이 아주 최고 음식 중에 발효식 중에 왕이요. 그래서 천재 모실 때나 산재 모실 때 꼭 술 첫 잔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음식 중에 최고 그 좋은 발효식품의 왕인데 그것을 꼭 잘못 먹으면 지나치면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그것은 삼가야 돼. 절대로. 저는 우리 선진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술 석 잔 이상은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당서부터 5살 때부터 서당을 다니면서 무릎 꿇고 또 연습을 그걸 시켜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면 젊어서 지금까지 술을 또 많이 제가 빼가를 5독고리까지 오늘날 이상한 일이 있어서 먹었는데도 다리 한 번 흔들어 본 적이 없어. 술 먹고서 헛소리 한 번 안 해고 너 네 정신을 그 귀한 정신을 왜 좋은 술을 지나치게 먹어서 뺏기느냐. 그래 한 번만 술 대면 무릎 꿇고 앉아서 몇 시간씩 꾸중을 들여야 돼. 그래 친구들하고도 술 먹다가도 나 집에 급할 일이 있어 하고서 꼭 살짝 나가서 근데 술 친구들은 매우 싫어했는데 뭐 나가 간다는데 어쩔 거야 가서 그렇게 사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이제 그 대신 단련을 했어. 내가 고등학교 공주 사대보고 다닐 때 뒷산이 봉황산인데 모래주머니를 양발에다 묶어가지고 봉황산 오르내리기를 단련을 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좀 주먹세계 어제 주먹세계 얘기하시던 공주에서는 내 이름만 대면 싸우다가도 끝이고 그렇게 무도 단련을 했어. 그러다가 한번 파출소로 잡혀가지고 공연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생선 가게 앞에 오래가 있으면 생선 냄새가 난다. 향 파는 가게 앞에 가면 향내가 나듯이 네가 그런 깡패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네 몸에서 깡패 냄새가 나.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저를 목탁치는 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스님들과 그 이상하게 제가 60도 안 해가지고 43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 보니까 제 삶이 이야 이 존고 공부가 일반화됐으면 좋겠다. 좋은 것이 우리 전통 사상에 있구나. 그래서 저는 교직에 있을 때도 교육부도 쫓아다니고 가서 우리 것을 이런 걸 넣자. 서당 교육이 참 방법이 좋은 거예요.
우리 소학교, 중학교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다 와서 황손 기른다고 만드는 제도예요. 우리 서당 교육은 맞춤식 교육이요. 어린이는 어리대로, 대학생 나면 대학생대로 맞춤식 개별 맞춤식 교육을 하는데요. 편장원부터. 그렇죠. 네, 순서가. 그리고 엄격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단련을 시키는데 네. 그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의 것만 갖다가 하느냐 그런 느낌 때문에 남들 안 하는 일도 좀 쫓아다니며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어. 그래 느낌이 아하 이게 다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 헛고생하고 나만 병들어서 속썩여서 병나게 생겼다. 그래서 그만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게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부모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그 뿌리가 효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라. 그래 엊그제 어떤 분이 우울증 걸리게 생겼다고 저를 찾아와서 놀리는 거예요. 와서 아침 2시간을 꼬박 얘기를 하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틀림없이 사람 미워하면 죄받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짓을 했더라도 저 사람은 뭐가 환경이 잘못돼서 조금만 고치면 참 하늘에서 내신 귀한 이 지구상에 공부 더하고 오라고 보내주신 귀한 분인데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나. 미워하지 말아야. 미워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자기만 손해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요.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우울증 잘못하면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도 해보고 자기 죽는 거요. 그래서 제가 참 잘 오셨습니다. 제 말씀만 잘 들으시면 확실하게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웃고 가셨는데 아주 하찮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병도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에서 80%가 와. 나머지 20%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오는데 이것을 정신부터 바르게 잡으면 이 세상 많은 병, 갈등생 이런 걸 고칠 수 있어요. 그걸 해보자고 새마음운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제일 강조한 게 뭐죠? 1번이 감사. 이게 천당 가는 지름길이요. 저 절에 가서 무릎 꿇고 발아치고 목닥치고 한다고 가는 자리가 아니고 내 의식을 어딘지 보면 안 좋은 것도 보면 감사로 얼른 바꿔. 그것을 내가 어디 걸어가다가 돌에 붙여서 딱 넘어졌어. 무릎이 깨졌어. 이놈의 돌 때문에 내가 넘어져 돌뿌리를 또 가서 차. 그러면 또 뭔만 아파. 자기 발만 아파. 아파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이거 걸려서 여기만 다쳐서 감사. 이렇게 감사 쪽으로 얼른 내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가. 그렇지 않고 그걸 계속 미워하고 근데 이런 관계가 우리 사이에 많잖아요. 근데 계속 그러면 자기만 병나. 저 사람하고 관계없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살아. 많은 사람들이 돈 타령하고 어째 저 집은 저렇게 부자로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새끼밥 간식 먹고 사는가. 그거 해봤자 금방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야 내가 오늘 맨발로 뛴다든지 무슨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해서 이것만 오늘 내가 몸이 건강한 건 해도
감사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감사로 바꿀 때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행복도 살 수 있는 거지. 늘 부자들 미워하고 저 정치가들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미워하는 사람 많으면 그것도 누구만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그 시대를 바꾸자. 내 마음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다 그 얘기를 써놨는데 8만 대장경을 260자로 줄이면 그 경문이 불교에 반야심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반야라는 건 지혜라는 뜻인데 지혜로운 마음 그걸 가르치는 게 반야심경이에요. 8만 여자의 그 경문을 260자로 고친 것은 반야심경. 그것을 또 5자로 고치면 8만 여자를 5글자로 줄이면 뭐가 있을까요? 원유대사께서 일체 유심조라. 이 세상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에 달렸다. 우리 조상에 그런 슬기가 들어있습니다. 일체 유심조를 또 한자로 고치면 마음심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운전만 제대로 하면 바로 거기서 천국으로 가고 행복으로 가고 복받는 일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밖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이 마음이 지금 마귀하고 같이 뛰어놀고 엉뚱한 것에 어울려가지고 이 지구상에 온 뜻은 너 다시 가서 마음 공부 잘해가지고 잘하면 신선나라에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 대신 너 잘못되면 짐승세계나 육척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마음 공부 잘하고 오거라.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안고서 세상 무력에 휘달리고 돌아다니고 나쁜 데 어울리고 선악을 분별을 못하고 그래서 참 좋은 세상에 지금 오는데 이것이 이치가 그래요. 좋은 때 오는 것. 연꽃이 불교에서 가장 숭상한 꽃이지 않습니까? 연꽃이 피는 자리는 맑은 물에서 안 펴 이것이. 연방죽을 가면 꼭 그 지역에 오물집 가장 더러운 오물이 거기 쌓일 때 그때만 이게 연꽃이 펴요. 거기서 이 세상에 오욕칠정에 쪄들어가지고 부패 부적 이게 깔릴 때 그걸 뚫고 나오는 연꽃처럼 우리 인간도 이 속세를 속리산이라는 이름처럼 이 속세를 뛰어넘는 그 오욕칠정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연습을 할 때에 연꽃처럼 이 시대를 만나서 새 세대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그것이 감사. 그죠. 뭘 봐도 집에 갔더니 아내가 뭐 시라기국 같은 걸 이렇게 끓여놔. 흔히 잘못하면 육식에 길들여진 분 같은 내가 초식동물인가? 날마다 이런 것만 끓여놔? 이렇게 하고 화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만 손해고 이것도 나만 이 마음이 그 순간에 지옥으로 가는 거. 지옥이 연습되면 죽으면 지옥으로 가. 천당이 연습돼야지. 아이고 이걸 어디서 구해다 이렇게 또 끓였는가. 참 고맙습니다. 맛있게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모두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나라도 깨지고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방중무지에서 연천동구에 써놓은 글자가 그거예요. 방백마가 구호과선이라.
세상 전지가 모두 헛거요 지금. 가라지. 교회에서 얘기하면 가라지요. 다 처질러 없어요 이제.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들고 또 바람도 흔들고 이렇게 해서 물질 문명이 이제 가닥이는 아주 거덜날 테니 바닥 쳤지요. 바닥 칠 때가 왔어요. 바닥 칠 때가. 예. 거덜날 테니였어요. 예. 실체말로. 그래서 쭉쟁이 이것은 다 날아가고 알고만 남아야 되는데 그 알고이 뭐냐? 내 마음 수도를 잘해서 흔들림 없이 원 참나를 찾아낼 줄 아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 지금 때가 되면 이제 수제비 농사라는 말이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선사들 수제 앞으로는 수제비 농사가 된다. 수제비라는 것은 이렇게 일찍 떠는 수제비나 늦게 떠는 수제비나 익을 때는 다 같이. 같이 익는다. 그래서 늦게 들어왔든 일찍 들어왔든 그 관계없이 그때 그 자리 들어오기만 하면 성공한다. 그런 뜻이요. 이제 때가 돼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새마음 뭐 자세한 말씀은 다 못 드리고 있는데 이제 5차에 이제 결실적인 종합 교육을 할 방침인데 때도 이제 어려운 때가 있어서 12월 6일 날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 2, 3기, 4기까지 모두 다시 한번 오실 분들 오시면서 통합했어요. 예, 현장에서 제대로 좀 들어보시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 전국에 강사로 나가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여럿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명강사가 되도록 하는데 지름길은 무엇이냐? 자기가 그 마음을 훈련시켜서 행복을 맛보는 이런 체험을 한 분이 강의도 제일 잘해요. 왜냐?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하니까 엊그제 여기 와서 강의한 분이 학교에서 교육할 때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웃어가며 뭐 책 볼 것도 없고 내가 느낀 대로 하니까 제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에다 섞어서 적절한 노래 하나 든다든지 퀴즈 하나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명강사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기가 12월 6일부터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현장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제가 토론해가면서 그 길로 정신만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면 좋은 세상 틀림없이 볼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저부터 이제 어려운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최종적으로 지금 세계는 처처가 난리를 당하고 있고 한데 최종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이제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고비를 잘 넘겨서 기왕에 이 지구상에 왔으니 뭔가 새롭고 뜻있는 일을 하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